안녕하세요. 돈 두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재밌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출생 또는 서울대 졸업생들은 돈 앞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할까,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라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 몇 가지를 좀 재밌게 각색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A씨라고 합니다. 남자고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서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A씨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강남 서초에서만 살아왔었고,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고, 대학교도 서울에서 나왔고,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집이 제일 문제잖아요, 집. 근데 한평생 그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도 당연히 뭐 강남 서초 인근에 뭐 전세를 얻든 매매를 하든 집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침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형이 첫째로 있고요. 이제 둘째가 A씨인데, 형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장가갈 때 돈을 좀 지원을 해줘서 형은 집을 서울에 매매를 했습니다. 둘째 A씨도 이제 장가를 가야 된다고 집에 손을 좀 벌리니까, 첫째 형 때 결혼할 때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둘째 A씨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일단 그걸로 집을 사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잖아요. 일단 강남 서초에서는 더더욱이요. 그쵸? 그래서 A씨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지원받은 금액 2억이랑 본인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대출을 또 이빠이 땡겨가지고, 강북 쪽에 신축 아파트를 24평짜리를 5억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A씨 같은 경우는 평생에 강남 서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약간 지역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어디 사냐 물어볼 때마다 강북 쪽에 산다는 것이 본인 딴에는 스트레스고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씨는 일단 거기서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가 마침 또 코로나 시기 지나고 나서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나서 집값 자산이 조금 하락했을 때 집을 매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집을 팔고 경기도 과천에 전세로 무주택자로서 포지셔닝을 바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 살아? 나 과천 살아. 그거 좋은 데잖아. 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전세로 살면서 분양을 노립니다. 분양. 그 당시 과천의 이제 지식정보타운에 신축 전세, 입주 전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오면서, 거기 거주하면서 과천 당해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얻으면서 과천 본도심 재건축 있잖아요. 재건축에 청약을 노립니다. 그런데 사실 청약이라는 게 쉽지 않죠. 과천에 이제 지정타에 세입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다 본도심의 재건축 일단 당첨만 되면 몇 억이 뭡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 그것만 노리는 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청약은 물 건너갔고요. 그 사이에 신혼집으로 5억에 매입해서, 강북의 아파트죠. 5억에 매입해서 8억에 팔아먹은 그 아파트는 지금 현재 호가가 14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두 번째 사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사례일 수 있는데, 이번엔 여자고요. B씨라고 하겠습니다. B씨 같은 경우는 역시 결혼하면서 이제 집이 가장 좀 문제였죠. 그래서 남자가 집을 해오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집을 매매할 돈은 없고, 남자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전문직이었고, B씨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이제 살았었죠. 어쨌든 남자가 전세로 집을 해오고요. 용산의 동부 이촌동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세를 8억에 해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은 대출입니다. 대출. 뭐 전문직이니까 돈은 좀 월 수입은 괜찮았겠죠.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 8억에서 거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금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직이고 월 수입이 좋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을 구하기 전부터 남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가서 그냥 매매를 하고 살자라고 했었고, 여자는 강남에 살지 못하면 동부 이촌동이라도 살아야겠다
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거기에 전세로 이제 동부 이촌동에 살게 됐지만 그 사이에 전세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구권 갱신을 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올려주지 못하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 라고 통보를 했고요. 결국 B씨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B씨 부부는 현실의 벽을 느끼고 이제 남편 직장이 이제 고양시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전세가가 많이 급등했다고 했잖아요. 전세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매매가도 급등을 했고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번에 지역을 다운그레이드 했으니까 우리는 집이라도 새 집을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씨 부부가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곳은 고양시 인근의 역세권 근처에 전세 보증금 3억 정도 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던, 대출을 받아 살 수 있었던 집들도 이제는 아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통적으로 두 분 다 A씨, B씨 모두 강남 출신이죠. 강남 출신이고 본인만의 그 하한선, 기준점이 명확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이곳을 벗어나면 오히려 나의 자존심과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확고한 그런 생각과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쉽지 않죠.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과 고집들이 본인의 현실을 더 갉아먹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A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집을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말고 그냥 거주를 했다면 그 5억에 사서 지금 호가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오른 겁니까? 9억이 올랐잖아요. 9억이. 그런데 그걸 8억에 팔아먹고 전세로 왔는데 청약도 다 떨어지고 지금 그 집은 14억이 됐고 그럼 8억에 팔아서 현금을 받았는데 그 집이 14억이 됐으니 기회비용이 6억이잖아요. 기회비용이 6억. 그냥 앉아서 6억을 까먹은 겁니다. 시간도 날리고요. 이거 잠이 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불킥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 B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 돈을 가지고 합의를 잘 해가지고 뭐 구축이라도 꼭 신축을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축이라도 적당한 집에 두 분이서 뭐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집을 매매를 했으면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이 많이 불었으니까 또 자본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의 그 기준점, 나는 강남에서 평생 살아왔고 이 지역을 벗어나면 나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자존심 하나로 신축과 비싼 지역을 고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보다 더 돈이 없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눈높이, 기준점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에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득일까, 실일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어쩌면 A씨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강남 출생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출생이었다면 오히려 그러한 고집과 그런 패기를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B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런 높은 기준점과 자존심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례는 서울대 출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서울대학교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쵸?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에서도 1등은 항상 기억을 하잖아요. 2등, 3등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나는 최고의 대학 출신이다. 이러한 본인만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돈과 맞물려서 생각보다 쉽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DC라고 할게요. 이 DC 같은 경우는 일단 출생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넉넉한 환경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잘했고 전교에서 놀던 사람이었고, 대학교도 당연히 서울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서 뭐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고요. 회사에서 뭐 해외 연수도 주지원도 보내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능력도 좋고,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본가에 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본가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본인의 삶을 좀 지탱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였어요. 그래서 항상 DC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그게 이제 항상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결혼해서 이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집이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월급을 모아서 뭐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은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모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DC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와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까지 낳았으니까 애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고려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속도도 더 늦고요.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이 원룸 생활을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뻔하잖아요.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니까. 그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고, 내 1년을 모으든 5년을 모으든 10년을 모으든 얼마가 맥시멈 모이겠다라는 거는 누구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DC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기를 각오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선 답이 안 나오니까요.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원룸에서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나의 이상과 맞지 않다. 나의 자존심이 그걸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C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생활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다 하고 해외로 취업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이민을 간 케이스인데, 이 DC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에 남겨져 있는 부모님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DC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케이스이고, 또 현금 흐름도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거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출신인데 내가 여기에서 나의 현실은 사실 그거에 훨씬 못 미친다. 나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라는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점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떠신가요? 이 세 번째 사례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강남 출신들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금수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뭐 나는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였고 강남 출신이었고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나의 본인의 자부심과 본인의 프라이드 기준점은 굉장히 높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걸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디프레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좀 종합해 보면서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들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돈 앞에서 무너지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